안녕하세요. 배구산 산나물TV 자연농부입니다. 오늘은 지역에 있는 각 지역마다 있는 아마 전국에 없는 곳이 없을 거예요. 농협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농협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뭐 나쁜 쪽으로 오해하시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에 대해서 우리 똑바로 알고 가시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거 농협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문제 많다고 저는 정말 문제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단 농협의 구조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저도 도시에 있을 때, 기농에서 내려오기 전에 도시에 있을 때 농협이 농촌에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왜 자꾸 불만들을 얘기하셔? 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완전 틀린 얘기예요. 이거는 한번 겪어보셔야 돼. 그럼 일단 농협의 구조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도시 계신 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신용에 가는 문제예요, 이거는. 농협이 1차 금융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농협의 1차 금융은 중앙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역에 가시면 무슨 지점 적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네들은 단위 농협일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는 농협하고만 거래했는데 왜 1차 금융하고 거래가 없어? 자, 2차 금융기관하고 거래하신 거예요. 농협은요, 중앙회라는 큰 조직을 기본으로요, 어떻게 보면 문어발식으로 다 지역의 단위 농협이라는 지점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같은 계열사 아니에요? 아니요, 하청이요. 전 하청이라고 봐요. 왜요? 계열사라 그러면 본사에서 모든 거를 지휘 감독을 하고 아니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살리거나 죽이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에 있는, 특히 농촌에 있는, 농촌뿐만 아니라 똑같아요. 다른 도시도 똑같아요. 단위 농협이라고 불리는 곳은요, 각자 도생이에요. 알아서 살아야 된다고요. 알아서. 그러다 보니까 시골 같은 경우는 심각한 경우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지역에 아마 한번 쭉 가보시면요, 시골에 만약에 외갓집이나 할아버지 시골에 갈 일 있어 한번 가보세요. 어느 날부터요, 각 농협마다 주유소가 없는 데가 없어요. 옛날에 그냥 면세유 그거 하시다가 그랬더니 그 시골에 있었던 조그만한 주유소들이 다 없어지죠. 근데 어떤 농협은 가면요, 또 철물 이런 것도 다 해요. 그냥 안전장비라 그래서 그냥 조금씩 파는 거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거 하죠. 이제 거기에다가요, 농약 같은 거 전부 다 그쪽에서 다 판매를 하죠. 비료 거기서 다 판매를 하죠. 그리고 경제사업소라는 데 가면 그걸 다 해요. 사실상 읍단위, 그러니까 면 단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면 단위의 삼성이에요, 그냥. 그런 곳이 엄청 많아요. 아니, 지역에 누가 안 갖다 놔서 하는 건데 걔네들 우리를 도와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농협이 실제로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농약을 사시거나 아니면 퇴비를 사셔야 되는, 그냥 보조를 받아야 되는 것들 빼고요. 근데 농약 같은 경우는 따라보세요. 아마 군 단위로 나오면요, 읍 단위로 나오거나 아니면 딴 데로 가시잖아요. 훨씬 싸게 파는 종묘사들 많아요. 가면 비료를 사시거나 아니면 보조되는 거 그거 사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야 어쨌든 실적이니 면세유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겠지만, 그 외에는 농협보다 훨씬 싼 데가 발품 조금만 파시면 훨씬 더 많아요.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몰라도요,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지역은요, 실제로 시골에 있는 땅들 있잖아요, 농협이 한 50%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담보대출로 그냥 다 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단위 농협이요. 중앙회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단위 농협은 뭐라고요? 각자 도생.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조합장 선거도 자기들이 하고요. 그래서 조합장이 3년마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또 나름 안에서 또 완력 싸움도 있고 그래요. 사람이 바뀔 때마다, 조합장이 바뀔 때마다 직원이 바뀌기도 하고 자천이 되기도 하고 그거야 할 수 없다라고 쳐도, 농협이 운영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꼭 꼬집고 싶어요. 제가 도시에 있었을 때 농협이 가장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무이자 농자금 대출. 그런데 거기 함정이 많더라고요. 무이자로 농자금 대출을 해준대요. 몇 달을, 한 6개월 정도를 쓸 수 있게. 아니면 초저리로. 그렇다고 얘기하면 이게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못 갚으면 완전 독약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농협은 2차 금융기관이라고요. 1차 금융기관하고 달라요. 1차 금융기관은 그래도 보통 우리가 중금리, 그렇게 얘기하면 한 5%, 6%, 저금리도 많잖아요, 요즘에는. 그런데 요즘 금리 오른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농협 쪽은 무조건 10%가 넘어가요. 그러면 농사를 잘 지면 되잖아요. 농사를 잘 지어갖고 돈을 벌어갖고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농협에서 나오는 농자재, 그러니까 농약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딴 데보다 비싸요. 대체적으로 비싸요. 자기들은 이게 최저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면.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가격 비교해드릴 수도 있어요. 똑같은 게 얼마나 차이 나는지. 농협에서 한 5월, 6월 되면 할인 행사 할 때 있거든요. 그때쯤 되면 가격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그만큼이 더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서 안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농자금 대출이 문제예요. 옛날에 농사꾼들이 좀 잘못된 것도 많아요. 옛날 농사꾼들이. 시골에 겨울에 할 일 없으면 여기서 도박도 하시고, 근데 그거 전부 다 농자금 대출 끌어다 가셨거든요. 옛날에는 돈으로 이게 땡겨갖고 쓰고 하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농자금 대출을 준다라고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3천만 원 농자금 대출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냥 농촌에서 써야 되니까 외상장부를 하나 받는 거예요. 3천만 원짜리를. 그럼 구조적으로 물건을 어디서 살 수밖에 없냐 그러면 농협에서 밖에 살 수 없어요. 싸다 비싸다 가격 비교 같은 거 못해요. 왜요? 딴 데는 안 주니까. 실제 저희 동네만 해도요, 땅 넘어가신 분들이 2집이나 있어요. 근데 어떡할 수가 없어요, 그거. 이미 한번 딱 물리잖아요. 그럼 물리면 그냥 넘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심한 얘기도 많은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못하겠고요. 아마 정말 그 밑에 것까지 다 들으시면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 정말 농촌에서 좀 있어 보셨으면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뭘 한다라는 거는 크게 볼 수 없어요. 자기들 먹고 살기 바빠요. 네. 그냥 월급쟁이. 엄청 큰 종합상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정책자금이라 그러거든요. 국가에서 내려주는 자금을 정책자금이라 그러는데, 정책자금은 결국에 얘기하면 농협 자체의 돈은 아니죠. 국가 세금으로 내려온 돈이에요. 근데 그 돈 가지고 이자놀이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게 금융이고요. 근데 또 그 돈을 가지고 이자를 못 받게 한다? 이자를 못 받게 했더니 그거를 갖고 다시 빌미를 삼아갖고 경제사업소에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이자 붙여갖고 받는 거예요. 이자를 안 받는다? 그거는 제가 볼 땐 다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또 지역 경제를 하나로 통합한다? 아니죠. 그냥 다 먹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은 이미 구조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농협하고 최대한 거래를 안 하려고 하는 쪽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마인드는 하나밖에 없어요. 농협에 빚지지 말자. 네. 빚지면 힘들어져요. 특히 중앙회 말고요. 중앙회는 1차 금융기관이라서 괜찮아요. 거기서 그 대출 받으실 수 있으면 그냥 괜찮으신 분이에요. 신용도 좋고 이러신 분이에요. 단위농협 쪽은요, 빚을 한번 지기 시작하면 1차 금융기관 쪽에 갔었을 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내 거래 실적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그냥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나마 연체 같은 거 안 하시면. 여러분들이 똑바로 알고 계셔야지 최소한 농촌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농사꾼들이 이거에 대해서 똑바로 인지하고 있어야지 어떻게든 살아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건데, 지금 현재 거기에 딱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못 빠져나와요. 정말 로또 안 맞는 이상. 근데 새로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조라고 좋다고 받으시고, 이거 공짜 같아, 공짜 같아. 자, 그거 하시면 큰일 나요. 내 거 아닌 건 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걸 하면 큰 돈을 벌 것 같잖아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농촌에서는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요즘에 농촌에 기농기촌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러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농사를 지으러 오셨다라기보다는 부동산 투자하러 오신 분들도 많아요. 차라리 그런 분들이 나중에 돈 벌고 나가세요. 이 웃긴 구조를 만들어 놨으니까 농촌에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요, 농협이 갖고 있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도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농사꾼들 너무 비난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농사 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입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은요, 너무 맹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겪어보시고 뭔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농협에 대해서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농협에서 실제로 그 삶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건데요. 제가 농협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악하게만 보지 마시고요. 제 얘기를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얘기가 말도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자연농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